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한이 유일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관의 비주류를 맡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네, 작가님. 이 영화 볼 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중간보다 약간 앞자리에서 화면을 꽉 차게 보는 편인데 어떤 자리가 명당인가요? 이 극장에서요. 이 명당은 맨 뒷자리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좌석이라고 합니다. 이 사운드가 빵빵하고 이 목의 피로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자리를 아무리 잘 골라도 영화가 재미없으면 피로가 확 몰려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개봉하는 이 영화 볼까 말까. 네, 작가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청춘 그루브를 준비했습니다. 오.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자유롭고 거친 음악 영화라 느낌이 좋거든요. 이란 씨는요? 저는요, 이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 가비를 들고 왔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작 영화의 모든 거 볼까 말까. 이번 주 영화는 가비와 청춘 글로브입니다. 조선 명탄 정보와 최종병기 활에 이어 또 한편의 사극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가 된 여인 따냐. 가비는 검고 쓴맛이 강해서 독을 타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왕을 죽이지 못하면 따녀도 죽게 될 거예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조국을 외면하는 일리치. 널 지킬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위기의 군주, 고종을 둘러싼 치명적인 음모와 배신. 내가 내게서 뭘 뺏으려는 거야? 김탁관 작가의 원작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 가비입니다. 때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직후 한 남자가 러시아군의 보물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그와 함께 작전을 펼치는 이 여자의 이름은 따냐. 러시아군의 커피와 금괴를 훔치는 이들은 조선을 떠나 함께 자란 사이죠. 따냐가 작업을 걸면 일리치는 타고난 주먹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들 커플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운명은 그들 편입니다. Ледяная лиса хорошо владеет китайским и японским языками. Серебряная лиса превосходно владеет искусством копирования. Увидев раз, она все подделывает.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отсутствием торговых путей с Европой, они отбирают скрытые запасы кофе у торговцев и перепродают по высокой цене аристократам. 엘리트 도둑으로 명성이 차지한 따냐와 일리치. 덕분에 단숨에 러시아군의 표적이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은 당신들을 갖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에 엄청난 금기를 뿌렸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도 따녀도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메로. 러시아 군대에 쫓기던 중 만나게 된 사다코. 아무리 강한 여자라도 저 정도 양이면 아픈 중독자가 되죠.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풀어줘. 따냐와 일리치를 협박하는 그녀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은 사카모토 유스케로 일본인이 되고 따냐 루인스키는 러시아로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난 뼛속까지 일본인이야. 계획은 내가 세워. 그걸 놓치면 넌 죽어. 조선을 버리고 일본을 택한 여자 사다코. 그녀는 일본의 편에 서서 치밀한 계획을 짜는데요. 따냐는 조선왕을 독살시키고 사카모토는 조선의 군대를 무력화할 겁니다. 가비 작전이 시작되면 둘은 절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일리치는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이중 스파이로 따냐는 고종을 독살하기 위해 고용된 바리스타로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김탁환 작가의 원작 소설 노소와 가비를 스크린에 담은 이 영화.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쇠락해가는 고종과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를 담고 있는 퓨전 사극인데요. 원작 소설이 어떻게 스크린에 옮겨졌는지 궁금한 관객이라면 보셔도 좋지만 따냐는 조선왕을 독살시키고 소설 속의 매력적인 캐릭터와 그윽한 호평을 기대한다면 예매는 잠시 미루셔도 좋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커피라고 합니다. 드디어 고종을 만나게 된 따냐. 여기가 궁이 아니라 그따위 옷을 입었느냐? 저는 궁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스파이의 정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아파하는데요. 조선 말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 감각적인 의상과 화려한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하나 정도는 제가 좀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될까? 하지만 영화는 지루하다는 혹평과 함께 배우들의 연기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매신 힘든지. 화려한 비주얼 대 애매한 연기력.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너희가 내게서 뭘 뺏으려는 게냐?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고정. 그토록 뺏기시고 아직 더 내어줄 게 있으십니까? 따냐는 결국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는데요. 저를 이용하십시오, 전하. 어느 순간부터 고종에게 연민을 품게 된 따냐.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왕을 살리기 위해 이중 스파이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일리치는 달랐습니다. 오직 따냐를 위해 조국도 군주도 배신하려는 이 남자. 공사관으로 통하는 길이 어디야? 두 연인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커피를 이용한 암살 작전에서 과연 고종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부를 건 남자 일리치. 내 눈과 귀가 되겠다고 했어. 비운의 왕 고종에게 마음을 열게 된 따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널 생각했어. 왕을 죽이면 끝이야.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이 연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널 지킬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고종 암살극을 둘러싼 작전명 가비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음악 한다는 거, 그 중에서도 힙합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자유와 젊음을 담은 청춘의 음악 힙합이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비트를 만들면 MC는 그 위에 랩을 해. 한때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던 세 명의 친구들. 비트가 울리면 마이크를 잡는다. 저보고 친구들 뒤통수 치라는. 하지만 한 멤버의 배신으로 그들은 흩어지는데요. 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멍청한 아이돌 밴드를 원해? 그 뒤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반가워. 은밀한 비디오 테이프로 다시 만나게 된 3인조. 과연 테이프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영화 청춘 그루브입니다. 아니 막말로 에미넴은 자기 엄마 욕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램페이지스. 힙합 그룹 램페이지스의 리더 창대. 너무 친근한 얼굴 탓일까요? 기획사 사장의 눈길은 금세 다른 곳을 향합니다. 야, 저 친구 마스크 좋더라. 이름이 뭐라 그랬지? 매드도. 매드도. 팀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민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3인조 힙합 그룹. 비트가 울린다. 이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기회라고 부르지. 하지만 이들에게도 갈등이 존재했으니 문제의 원인은 유일한 여성 멤버 아라입니다. 너 사실 알아 때문에 하는 거지. 당돌한 매력으로 민수와 창대를 흘리는 아라. 찍지 마. 그녀 때문에 민수와 창대는 괜히 서로를 의식하게 되죠.
민수야,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냐? 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음악.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합니다. 그래도 젊음이 있기 때문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공연도 할 거고 음반도 낼 거야. 꿈만으로도 배부른 20대.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낭만은 짧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듣기만 해도 빛나는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함께 춤추고 노래했던 민수는 어느새 인기 힙합 그룹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혹시 멍청한 아이돌 밴드를 원해? 그럼 TV를 끄세요. 그룹을 탈퇴하고 기획사 사장과 손잡은 민수. 배신감에 복수심까지 품었지만 현실은 초라합니다.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 지갑도 청춘도 텅 비어있죠. 창대와 달리 잘 나가는 힙합 가수 민수. 하지만 그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숫자 11개부터 시작합시다. 처음엔 공으로 시작해. 내가 알아. 저런 애 데리고 하려면 너도 고생 좀 하겠다. 니네 사장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공중파 제가 날려먹었다며. 너 사일 안에 랩하는 애 하나 데려올 수 있어? 네? 넌 네 파트너가 공중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아까 그 VJ 형동이 진짜 죽이더라. 그 새끼는 문제가 심각해. 사고뭉치 래퍼를 직접 맡은 변성형 감독. 실제 경험담을 영화에 고스란히 담았는데요. 봉태규와 이영훈 역시 뛰어난 랩 실력을 펼치며 영화의 현실감을 더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음악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예매를 살짝 미루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비운의 래퍼 창대. 텅 빈 골목길만큼이나 마음 또한 공허한데요. 때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3년 만에 만나게 된 민수와 창대. 그런데 우리 옛날에 알아 기억나지? 알아. 너 지금 조아라가 누군지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거냐? 한국 들어왔더라. 민수는 창대에게 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호주에 있었다고 하던데. 너도 몰랐어? 야, 시끄럽고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자. 걔가 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뭐 막 찍고 그랬잖아. 무슨 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들에겐 은밀한 동영상이 존재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라가 그거 가지고 협박이라도 한다는 거야? 여보세요? 창대 씨. 누나. 방금 연락 왔는데 어쩌지? 자기 음악은 너무 좋은데 앨범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네. 미안해.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같이 한번 하자. 응? 내가 실장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 인생의 쓴맛을 연타로 맛보는 창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날 도와야 될 걸. 내가 왜? 테이프에 너도 있으니까. 무슨 개소리냐? 니네 것도 있다고. 그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도 연락이 왔겠지. 왜? 너한텐 뜯어먹을 게 없잖아. 창대의 자존심을 긁으며 빈정거리는 민수. 야, 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창대도 폭발하는데요. 힙합에 빠진 젊은이들의 꿈과 우정, 사랑을 그린 영화 청춘 그루브. 같은 꿈을 꾸지만 다른 인생을 걷고 있는 두 남자를 통해 힙합 뮤지션들의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30대를 앞두고 방황하는 청춘이라면 예매를 추천합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찾기 위해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 음악을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워하지만 배신과 오해 때문에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는데요. 근데 상대 얼굴 왜 그래? 됐고 테이프 어딨냐? 상대는 아라가 안 반가운가 봐. 넌 반갑냐? 그들은 과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야, 나도! 꿈만 꾸며 달려가기엔 불안한 29살. 30대를 앞두고 펼쳐진 사건 앞에서 그들은 각자 어떤 속내를 드러낼까요? 그들의 잊혀진 꿈은 다시 새삼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청춘들을 노래하는 힙합 영화 청춘 그루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티켓 값을 지켜드리는 영화 바디가드 한이한이 유일한입니다. 이 알바들 댓글에 속으셨다고요? 더 이상 예고편에 낚이기 싫다고요? 재미없는 영화 때문에 소개팅을 망쳤다고요?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봐야 할 시간! 이번 주 박스 오피스 순위 두근두근 5위부터 본방 사수하세요. 이번 주 5위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벼랑 끝의 사투 매논 렛즈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자리한 한 호텔의 난간.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전직 경찰관 리 캐서디인데요. 4천만 달러의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21층에 올라간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자신의 변호사조차도 믿지 않는 상황. 캐서디는 결국 또 다른 계획도 함께 꾸미게 되는데요. 그의 사투에 영화 전문기자 백나영님은 부러진 화살이 할리우드로 가면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위기의 남자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 아찔한 고공 액션과 복잡한 이야기 구조로 긴장감을 선사하는데요. 아이디 형선님은 고소공포증 유발작이라고 살짝 투덜거리셨네요. 난간에 서 있으랴 음모를 진행하랴 정신없이 바쁜 주인공 샘 워싱턴. 아바타와 타이탄에 이어 또 한 번의 열연을 선보인 그의 액션 스릴러 매논 렛지. 아쉽게도 이번 주 5위에 그쳤습니다. 실제 미국 경찰들이 쓰는 무전 용어 매논 렛지. 억울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난간이나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샘 워싱턴의 근육진 몸매를 기대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 뭔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샘의 가슴 근육을 누른 이번 주 4위는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두근두근 박스 오피스 4위 right now. 이번 주 4위는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를 잇는 도시 3부작 하울링입니다. 충진 때마다 후배에게 밀리는 강력기 형사 상길. 어느 날 그는 분신자살 사건과 함께 신첩녀 형사 은영까지 떠맡습니다. 시체는 원래 다 이상합니다. 짐승의 이빨 자국과 희생자들의 공통점. 증거가 하나 둘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늑대계 연쇄살인 사건을 둘러싼 진실에 다가서는데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여형사 캐릭터에 영화평론가 박평식님은 도전이자 무리수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번 작품을 위해 액션은 기본, 오토바이 면허까지 딴 이나영.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아이디 지훈님은 송강호와 이나영 은근 완소라고 만족해하셨나요? 두 사람의 호흡과 늑대계의 열연으로는 뒷심이 부족했던 걸까요? 영화 하울링 개봉 3주차 점점 하락세를 보이며 이번 주 4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봉 열흘 만에 100만 관객은 돌파했지만 200만 돌파까지는 왠지 어려워 보이는 하울링. 특히 우리 송강호 형님은 예쁘고 어린 여배우들과 함께하면 흥행 약발이 먹히지 않는데요. 그래도 독특한 소리 덕분에 7개국에 판권이 팔렸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은 건지셨습니다. 그래도 강호 형님, 다음 영화는 꼭 저 같은 이 남자들이랑 이 수컷 냄새 나는 남자들이랑 함께해요. 극장에 가기 전 본방 사수 두근두근 박스 오피스 3위 나와주세요. 이번 주 3위는 400만 관객을 돌파한 느와르 영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때는 1982년 부산의 비리 세관원 최익현은 순찰 중 거액의 마약을 얻게 되고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 최영배와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의 뻔뻔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성격과 하정우의 젊은 카리스마에 중년 관객들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아이디 이진아님은 나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영화라고 남기셨습니다. 젊은 여성 관객들보다는 까다로운 중년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모임과 향후회 등에서 단체 관람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평론가 허지웅님은 이 아버지가 사는 방식이라며 최민식의 반달 캐릭터에 만족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건달입니다. 코미디와 비장미로 대표되는 한국 조폭 영화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영화 범죄와의 전쟁. 4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봉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나가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이러다가 500만 관객까지 접수할 것 같은데요. 개모임과 향후회, 지방 관객들까지 움직인다고 하니 500만 관객 금세 채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영화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제 입장에서 은근히가 배가 아프네요. 네, 빨리 2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한 작품도 아니니까 말이죠. 3월 첫째 주 관객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 2위 형님 부탁해요. 최고의 CIA 요원들이 펼치는 화끈한 액션과 유쾌한 웃음. 이번 주 2위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This Means War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CIA 요원 덕후와 프랭클린. 서로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절친한 사이지만 그들은 운명처럼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정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두 친구. 서로의 연애를 방해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하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을 능가하는 그들의 사랑 싸움에 영화평론가 이주연님은 첩보와 로맨스와 코미디 사이라고 남기셨습니다. 미녀 삼총사와 터미네이터로 뛰어난 액션 연출력을 인정받은 맥지 감독. 로맨스에서도 특유의 액션 감각과 코미디를 마음껏 펼쳤는데요. 이런 시도가 모든 관객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아이디 루나님은 액션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닌 맹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여왕 리즈 위더스푼과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별 톰 하디, 크리스 파인이 함께 출연한 영화 This Means War.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싶은 여성 관객과 액션 영화를 보고 싶은 남성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개봉 첫 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 로맨스 코미디 영화 This Means War. 배우와 감독의 방한 덕분인지 관객들도 이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평소 한국 영화의 팬이라고 밝혔던 슬픈 누님과 맥지 감독님, 여행도 하고 흥행도 잘 되니 아주 신나겠어요. 하지만 우리 관객의 마음을 바람과 같은 것, 이번 주 1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인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영광의 1위를 차지했을지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척척 박사님. 많은 사람들 이번 사이에서 주 1위는 솔로부터 커플까지 공감한 생생한 연애담 러브 픽션입니다. 완벽한 사랑만 찾는 31살의 모태솔로 구주월. 소설가인 그는 독일에서 우연히 만난 혜진에게 운명 같은 사랑을 느낍니다.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겪은 혜진은 그의 순수함에 마음을 여는데요. 밀당의 달인 혜진과 달리 연애 초기부터 때론 귀엽게, 때론 바보처럼 올인하는 주월. 나는 너를 방울방울. 아이디 보리님은 19금 남녀 탐구 생활이라며 변해가는 남녀의 모습에 만족하셨습니다. 커플들뿐 아니라 연애를 해본 솔로들도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는 건데요. 영화평론가 박평식님은 부정물에서 사금 캐는 기분이라며 2시간 동안 이어진 영화를 살짝 지루해하셨네요.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함께 외칠 시적 존재였다고. 대표 연기파 배우 하정우와 자타공인 공블리 공효진의 호흡으로 봄날 극장가의 흥행을 몰고 온 러브 픽션. 포근포근 뽀송뽀송한 봄바람과 함께 개봉 첫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1위를 축하합니다. 개봉 첫 주 무려 100만 관객을 넘보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러브 픽션. 달콤살벌한 연애 과정과 솔직한 19금 로맨스까지 낱낱이 담았는데요. 그 결과
쟁쟁한 할리우드 신작들을 제끼고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화이트데이와 함께 더 큰 흥행 폭풍이 예상되는 러브 픽션. 과연 다음 주에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영화 바디가드 한해한이 유일하니 지켜볼게요. 두근두근 박스 오펜스!